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저와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무릎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엉덩이 관절이 뻣뻣하십니까? 손으로 짚고 일어나야 했습니까? 이제 10걸음을 걸어보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발목에서 소리가 납니까? 관절에서 뭔가 갈리는 느낌이 듭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앞으로 6개월 안에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동안 무시해 오신 그 관절 통증, 나이 탓이라고 여기시던 그 쑤심,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시던 그 뻣뻣함은 정형외과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심장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를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20년 넘게 임상 경험을 쌓아온 심장내과 전문의입니다. 8,000명이 넘는 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치료해 왔으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관절 통증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보 덕분에 제 환자들은 진통제를 버리고 불필요한 수술을 피하며 예상치 못한 심장마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또 하나의 의학 강의라고 무시하기 전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73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서울대학교 병원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은 5년 동안 정형외과 전문의들에게 무릎 통증 치료를 받아 오셨습니다. 물리치료, 주사, 소염제 등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셨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녀분들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님은 정형외과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한 증상을 하나 더 말씀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고 평소와 다른 피로감을 느꼈으며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부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 의사들이 전혀 처방하지 않았던 심혈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저조차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염증 수치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동맥벽의 손상이 관절 연골의 손상과 정확히 같은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릎을 파괴하던 바로 그 염증 과정이 동시에 심장도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여사님은 단순히 휠체어가 필요한 상태를 몇 달 앞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대한 심장 사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관절이 아픈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몸 전체에 전신, 염증이 발생하여 연골, 동맥벽, 심장 조직을 동시에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의 통증은 단지 경고등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심혈관계 내부에 쌓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만 매일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사망합니다. 그중 85%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망한 사람들 중 70%가 사망하기 수년 전부터 관절 통증을 호소해 왔습니다.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냈지만 모두가 그 신호를 놓쳤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관절 통증과 심장 질환을 별개의 문제로 취급함으로써 여러분을 실망시켜 왔습니다. 무릎 때문에 정형외과로, 심장 때문에 심장내과로 보내면서 결코 점들을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 질환들이 같은 근본 원인을 공유하며 더 중요하게는 같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관절 염증과 심혈관 질환이 어떻게 체내의 특정 염증 경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증을 위해 복용하고 계신 기존 치료제들이
왜 오히려 심장마비에 가까워지게 만드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만성 관절 통증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심장을 보호하는 것으로 너무나 간단해서 내일 아침 집 부엌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배우시는 내용이 건강한 10년을 더 살게 해주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은 심장에 치명적인 일이 발생하기 전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20년 넘게 임상 경험을 쌓아온 심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이 대규모 심장마비를 겪은 후 제 심장내과 병동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두려워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 중 83%가 심장마비가 오기 몇 달 전부터 관절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무릎 통증, 어깨 결림, 손가락 수심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를 무시했습니다. 주치의들은 단순히 관절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나이 든 것이라고요. 진통제 좀 먹고 쉬라고 했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지금 당장 여쭤보겠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아프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어깨가 뻣뻣하십니까? 날씨가 바뀔 때 손가락 관절이 쑤시십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심혈관계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연골이 닳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몸을 태우는 조용한 염증의 불꽃이 관절과 심장을 동시에 파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관절 통증이 있다는 것은 몸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들은 연조직을 공격하는 분자 전달자입니다. 무릎의 쿠션을 녹입니다. 어깨를 뻣뻣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염증성 분자들이 동시에 혈관 내벽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동맥벽에 미세한 찢어짐을 만듭니다. 콜레스테롤이 이 찢어진 부분을 메우려고 달려옵니다. 플라크가 쌓입니다. 동맥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아무런 경고 없이 혈전이 관상동맥을 완전히 막습니다. 쓰러집니다. 혼자서요. 화장실에서요. 혹은 아침 산책 중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여러분을 발견합니다. 저는 제 경력 동안 이 정확한 시나리오가 2부의 요추출번 벌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늦게 제게 온 277명의 환자들이었습니다. 관절 통증을 별개의 문제로 치료했던 환자들이 있습니다. 한겸증제를 복용했지만 실제로는 심장질환 위험을 41%나 증가시켰던 환자들입니다. 누군가가 염증이 생긴 관절과 염증이 생긴 동맥 사이에 연결고리를 설명해 주기만 했어도 살 수 있었던 환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했던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염증의 불길이 여러분의 심장을 집어삼키기 전에 어떻게 끄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절 파괴와 심혈관 질환 모두의 근본 원인은 동일합니다. 신체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3가지 특정 미량 영양소의 심각한 결핍입니다. 이러한 영양소가 치료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면역 체계가 통제력을 잃습니다. 염증이 산불처럼 퍼집니다. 관절이 악화됩니다. 동맥벽이 약해집니다. 급성 심장사 위험이 배가 됩니다. 3가지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D 세럼입니다. 합성 버전이 아닙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싸구려 영양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세포에 들어가서 유전자 수준에서 염증 경로를 차단하는 흡수 가능하고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수치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최소 2000mg의 오메가3가 필요합니다. 글리신산 마그네슘 400mg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3 5000 국제 단위가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제 임상 실험에서 관절 통증을 멈추고 동맥염증을 역전시킨 정확한 치료 용량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두가 저지르는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이 영양제들을 복용합니다. 식사와 함께 무작위로 알약을 삼킵니다. 이것은 흡수를 파괴합니다. 위산이 혈류에 도달하기 전에 분자를 분해해버립니다. 이제 현대의학에서 가장 간과되고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설명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진실이며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난 20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저는 심혈관 질환을 가진 8,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를 겪은 제 환자의 83%가 심장사건 발생 몇 달 전부터 관절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83%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동시에 발생하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일한 질병이 여러분 몸의 두 부분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혈액에 C반응성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신체 어디에서든 염증이 시작되면 이 단백질 수치가 올라갑니다. 염증이 무릎, 어깨, 손가락 관절 중 어디에서 시작되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 염증 연쇄 반응이 시작되면 산불처럼 혈류 전체를 통해 이동합니다. 관절에 연한 연골을 공격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동시에 동맥 내벽의 섬세한 안감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같은 염증입니다. 같은 파괴입니다. 같은 시간대입니다. 여러분의 관절 통증은 단순한 관절 통증이 아닙니다. 염증이 심혈관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필사적으로 흔들리는 빨간 깃발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경고 신호를 가리는 진통제만 주고 있습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해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양손으로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했습니다. 마모와 손상이라고요. 결국 수술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혈액에 대한 완전한 염증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C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112였습니다. 정상은 1 미만이어야 합니다. IL-6 사이토카인 수치는 4빈7이었습니다. 7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뇌졸중 위험을 심각하게 높이는 위험한 플라크 축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분은 무릎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관절을 파괴하고 심장마비로 그분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전신염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관절에 있지 않습니다. 근본 원인은 심장에 있지 않습니다. 근본 원인은 세포대사에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 염증 연쇄 반응을 만드는 세 가지 중요한 미량 영양소 결핍입니다. 첫째,
비타민 K2입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K1의 아닙니다. K2인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지금 결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부모님 세대보다 발효식품을 덜 먹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K2는 칼슘을 뼈와 치아에 적절한 위치로 보냅니다. K2가 충분하지 않으면 칼슘이 혈류에 떠다니다가 두 곳에 침착됩니다. 관절 공간에 침착되어 고통스러운 골극과 경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동맥벽에 침착되어 위험한 석회와 플라크를 만듭니다. 같은 칼슘이 관절 파괴와 심장마비 위험을 동시에 일으키는 것입니다. 둘째, EPA와 DHA의 특정 비율을 가진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매일 최소 2g이 필요한데 하루 3번 기름진 생선을 먹지 않는 한 식단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지방산은 신체가 레졸빈이라는 항염증 분자를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원료입니다. 오메가3가 충분하지 않으면 신체는 일단 시작된 염증을 끌 수 없습니다. 불길이 계속 타올라 매일 관절 조직과 혈관벽을 파괴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인데 글리신산 마그네슘입니다. 몸이 거의 흡수하지 못하는 산화 마그네슘이 아닙니다. 매일 흡수가 잘 되는 마그네슘 400mg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염증을 조절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것들을 포함하여 신체의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을 조절합니다. 이 3가지 영양소가 함께 결핍되면 신체는 만성 염증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는 먼저 관절 통증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면에서는 조용히 심혈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겨진 범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즉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실수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 통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하건대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을 은밀히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첫 심장마비를 겪은 후 심장내과로 오시는 환자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들 중 83%가 심장마비가 오기 2년 전부터 만성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83%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이 아프거나 어깨가 쑤실 때 무엇을 합니까? 약국에 갑니다. 진통제를 삽니다. 그리고 매일 복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동맥에 조용한 시한폭탄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절 통증이 있을 때 여러분의 몸은 우리가 전신염증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증을 여러분의 몸 안에서 타오르는 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불은 무릎에서만 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서 타고 있습니다. 관절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혈관벽에서도 타고 있습니다. 심장에서도요. 동맥에서도요. 하지만 이것을 정말로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관절 통증을 멈추기 위해 일반 진통제를 복용할 때 여러분은 단지 불 위에 담요를 덮는 것뿐입니다. 더 이상 불꽃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아래에서 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뇌로 가는 통증 신호를 차단하지만 염증의 불을 끄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약물들 중 많은 것들이 심혈관 염증을 훨씬 더 악화시킵니다. 저에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심장내과 의사가
동맥에 막힌 부분을 발견한 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무릎 통증 때문에 5년 동안 항염증제를 복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5년입니다. 매일매일요. 무릎은 나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하지만 그 5년 동안 그녀의 동맥은 같은 염증 과정에 의해 천천히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걷는 것을 도와주는 약이 동시에 심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가 심혈관 관절 염증 연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어떤 의사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관절 연골을 파괴하는 바로 그 염증 분자들이 혈관 내벽도 손상시킵니다. 이 분자들을 사이토카인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혈류를 통해 행진하는 작은 파괴 전사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릎 연골을 공격하여 통증과 뻣뻣함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혈액을 타고 계속 이동하면서 동맥벽을 공격하여 플라크 축적과 혈전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관절 통증을 별개의 문제로 치료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관절과 심장은 같은 염증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무서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진통제는 정기적으로 복용하면 심장마비 위험을 최대 40%까지 증가시킵니다. 40%입니다. 여러분이 기분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복용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심장 정지에 더 가까이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또한 관절과 심장을 모두 보호하는 중요한 미량 영양소를 고갈시킵니다. 특히 그것들은 여러분의 몸에서 마그네슘, 비타민 K2,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을 고갈시킵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가 없으면 여러분의 몸은 손상된 연골을 복구할 수 없고 칼슘이 동맥에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죽음의 나선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통증은 약물로 이어집니다. 약물은 영양소를 고갈시킵니다. 영양소 고갈은 관절 손상과 동맥 손상을 모두 악화시킵니다. 더 많은 통증, 더 많은 약물. 그리고 이 나선은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의 심장이 단순히 멈출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이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 숨겨진 범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관절 통증을 기존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네 번째 핵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모든 것을 이해하더라도 실패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관절 통증을 제거하는 사람들과 수년 동안 계속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요소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관절 손상을 복구하고 동시에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창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대사복구창이라고 부르며 이것을 놓치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보충제를 복용하든 관절이 계속 악화되는 이유입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것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여러분의 몸은 성장 호르몬과 복구, 효소의 가장 높은 농도를 생산합니다. 이 4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손상된 연골을 재건하고 동맥벽의 미세 파열을 복구하며 염증 찌꺼기를 제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시간대에 혈당이 상승하면 여러분의 몸은 복구 모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신 저장 모드에 머물고 모든 염증은 그냥 거기 있으면서 관절과 심장을 갉아먹습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과 함께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부어서 매일 아침 옷을 입는데 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글루코사민, 생선 기름, 약국에서 권장하는 모든 것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 무엇을 드십니까?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보통 과일, 때로는 쌀과자를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간식이 노인들에게 건강에 좋다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문제였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대사복구 창 직전에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치유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엄격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설탕이나 전분이 들어간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대신 그녀는 정확히 이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참기름을 넣은 찐 두부 소량과 데친 시금치 한 줌. 그게 참기름의 건강한 지방과 시금치의 마그네슘이 야간 회복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3주 만에 그녀의 무릎 부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개월 만에 그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도움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녀의 관절을 고친 바로 그 야간 회복 과정이 동맥벽의 염증도 함께 청소했다는 것입니다. 심장 지표를 확인했을 때 C반응성 단백질이 번2에서 1.1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심장 전문의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는 제가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먹은 두부와 시금치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몸은 관절 건강과 심장 건강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둘 다 같은 염증 경로로 작동합니다. 포도당 방해 없이 몸에 올바른 회복 시간을 주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간 프로토콜을 따르는 사람들이 관절 통증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향상되고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이 깊어졌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오늘 밤부터 마지막 식사는 반드시 오후 6시까지 끝내야 합니다. 나중에 꼭 뭔가를 먹어야 한다면 이 3가지만 가능합니다. 일반 두부, IP 채소 또는 생아몬드 한 줌. 그 외에는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되고 크래커도 안 되고 우유도 안 되고 단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후 10시까지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회복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협상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영양제가 아무리 좋아도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관절은 절대 치유되지 않고 심장은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회복의 황금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 사이이며 생명이 달린 것처럼 이 시간을 보호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무릎, 엉덩이, 어깨,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심장을 살릴 것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설명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관절 통증은 혈관이 죽어가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무릎 연골을 갉아먹고 있는 바로 그 염증 분자들이 동시에 관상동맥 내벽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속에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은 전령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만성 염증이 있을 때 이 전령들은 완전히 미쳐 날뜁니다. 혈류를 타고 이동하며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공격합니다. 관절에 도착하면 연골을 파괴합니다. 동맥벽에 도착하면 플라크를 만듭니다. 하나의 질병, 두 곳의 위치, 같은 근본 원인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4,000건이 넘는 환자 사례를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들이 가슴 답답함이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호소하며 찾아왔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염증 지표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무릎이 아프십니까? 어깨가 쑤시십니까? 거의 8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단계별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먼저 미량 영양소 결핍이 발생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K2입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 한국인은 이 세 가지 모두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일반 혈액 검사로는 이것을 잡아내지 못합니다. 의사들이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면 몸이 염증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사이토카인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무릎과 엉덩이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인 관절의 활액을 공격합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혈관 내벽인 내피를 공격합니다. 두 조직이 함께 무너집니다. 이제 관절이 붓고 아픕니다. 진통제를 먹습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일반 진통제, 특히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사는 약들이 실제로 심장마비 위험을 최대 35%까지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고치려다 조용히 심장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74세, 강남구에 사십니다. 아파트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릎이 너무 부어서 양손으로 난간을 잡아야 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소염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심장을 검사했을 때 동맥 경직도가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6개월 후면 큰 심장 사고가 올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진통제를 중단시켰습니다. 제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3주 만에 무릎 통증이 60% 감소했습니다. 2개월 만에 4층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추적 심장 검사에서 동맥 염증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프로토콜, 두 가지 문제 해결,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관절 통증과 심장 건강을 따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싸움입니다. 전신 염증을 줄이면 모든 것이 함께 좋아집니다. 관절이 치유됩니다. 동맥이 치유됩니다.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제약회사들은 당신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생 무릎 주사와 심장약을 따로따로 팔고 싶어 합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분리된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임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이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무시하면 관절은 계속 악화되고 심장은 조용히 약해져서 어느 날 그냥 멈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행동하면 제가 보여드릴 정확한 방법을 사용하여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매일 진료실에서 보는 가장 위험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6번째 핵심 사항이며 저는 절대적으로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조용히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 연결고리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관절 때문에 진통제를 복용하시죠. 무릎이 아플 때, 어깨가 쑤실 때, 손목의 화끈거림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약들을 찾으시죠. 약국에서 주는 약들 말입니다. 이웃이 추천하는 약들, 30분 안에 통증 완화를 약속하는 약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그런 일반적인 진통제들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관절 통증을 줄여주는 동안 동시에 심혈관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복용하시는 모든 알약 하나하나가 심장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매일 복용하는 가장 흔한 소염 진통제들은 COX2라는 효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네, 이것이 관절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여기 치명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COX2를 차단하면 혈압을 높이고 혈전을 촉진하는 불균형이 생깁니다. 오늘의 관절 편안함을 내일의 심장마비와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절대적으로 명확합니다. 이런 흔한 진통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40% 더 높습니다. 40%입니다. 이것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손주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것과 그것을 결코 보지 못하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제 진료실에서 이런 패턴을 수백 번 봤습니다. 환자분이 제게 오십니다. 수년간 약으로 무릎 통증을 성공적으로 관리해 오셨습니다. 여전히 걸을 수 있고, 여전히 정원 가꾸기를 할 수 있고, 여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제가 심장을 검사할 때, 영상 장비로 동맥벽을 볼 때, 저는 다가오는 재앙을 봅니다. 동맥에 염증이 있습니다.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용한 손상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메커니즘에 대해 극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지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절 조직과 동맥벽은 같은 염증 경로를 공유합니다. 면역 체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성 관절 염증이 있으면 몸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합니다. 이 사이토카인들은 혈류를 타고 이동합니다. 무릎이나 어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온 몸을 순환하면서 동맥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관절 통증이 실제로는 심혈관 응급 상황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외치고 있습니다. 전신 염증이 여러 장기를 동시에 파괴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릎의 통증은 경보벨입니다. 하지만 진짜 불은 심장에서, 혈관에서, 전체 순환계에서 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진통제를 복용하면 통증 신호는 억제하지만 근본적인 염증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심혈관 염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건물이 타는 동안 화재 경보기의 연결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기분은 나아지니까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사이에 손상은 조용히 가속화됩니다. 올바른 접근법. 제가 심장내과 진료에서 모든 환자분께 사용하는 방법은 두 문제를 공유하는 근본 원인에서 함께 해결하는 것입니다. 관절 조직과 동맥벽 모두를 손상시키는 염증 연쇄 반응을 함께 줄여야 합니다. 단지 증상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몸을 전신적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는 프로토콜이 이전에 시도해 보신 것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는 단지 통증 완화를 쫓지 않습니다. 몸의 자연적인 한겸증 균형을 회복시키고 관절을 치유하면서 심장을 보호합니다.
둘 다 함께 말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유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관절 통증을 심장 건강과 별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같은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 서울에서 수천 명의 제 환자분들을 변화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0년간의 임상진료를 통해 다듬어 온 방법으로 환자분들이 관절 손상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심장을 보호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골든타임을 이해하십시오. 지금 관절 통증을 겪고 계시다면 중요한 기회의 창이 있습니다. 관절을 파괴하고 있는 염증 연쇄의 반응이 동맥벽도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매일매일 이 과정은 가속화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염증을 올바르게 멈추면 두 시스템이 함께 치유됩니다. 핵심 프로토콜에는 5가지 타협할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듣고 모든 것을 따라 하십시오. 첫 번째, 하루에 정확히 60g의 흡수 가능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데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무작위로 간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한 번에 약 20g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식사마다 계란 3개, 또는 손바닥 크기의 생선 1조각, 또는 부드러운 두부 2모입니다. 단백질은 천연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고등어, 정어리, 멸치. 이것들은 비싼 음식이 아닙니다.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특별히 관절 염증과 동맥 플라크를 모두 만드는 COX2 효소를 차단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진통제가 표적으로 하는 것과 같은 경로이지만 음식은 안전하게 합니다. 두 번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천연바다 소금 반 티스푼을 넣은 미지근한 물, 정확히 300ml를 마시십시오.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바다 소금에는 연골이 수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미량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탈수된 연골은 갈라지고 찢어집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일어나서 무릎에 체중을 싣기 전에 관절 조직을 제수화합니다. 세 번째,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표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복용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 압니다. 관절이 아프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보프로스타글란딘을 차단해서 통증을 줄입니다. 위점막을 보호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바로 그 프로스타글란딘 말입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심장마비 위험이 40% 증가합니다. 전환 기간 동안 통증 완화가 필요하다면 천연 대체제를 사용하세요. 생강 추출물 하루 2번 500mg, 보스웰리아 세라타 하루 3번 300mg. 이것들은 심혈관 손상 없이 염증을 표적으로 합니다. 네 번째, 매일 정확히 30분간 걷되 추운 계절에는 절대 이른 아침에 걷지 마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찬 공기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급상승시키고 관절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조합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걸으세요. 이때 천이 최고조에 달하고 관절액이 가장 점성이 있습니다. 평지에서만 걸으세요. 회복 단계에서는 언덕이나 계단은 피하세요. 관절은 움직임이 필요하지만 압박 하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5번째, 대부분의 의사들이 언급하지 않는 이 3가지 간과된 영양제를 추가하세요. 비타민 K2, 매일 200 마이크로그램. 이것은 칼슘을 뼈로 보내고
동맥에서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슘을 보충하지만 K2가 부족하여 칼슘이 뼈를 강화하는 대신 동맥을 막습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자기 전에 400mg. 이것은 동맥벽을 이완시키고 수면 중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히알루론산, 매일 200mg입니다. 이것은 관절을 완충하는 젤이며 동맥 내피를 보호합니다. 강남의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 계단을 겨우 오를 수 있는 상태로 왔습니다. 74세, 무릎이 부어 있었고 심장 염증 지표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수술도 없고 비싼 치료도 없었습니다. 6주 만에 그녀의 C반응성 단백질이 60% 감소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녀는 통증 없이 5km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당신의 몸은 관절 통증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동시에 심장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함께 해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약속해 주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내 관절과 심장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적어보세요. 실천하세요. 그리고 60세 이상의 모든 지인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족 중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구하는 사람이 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박사의 항염증 프로토콜 중 무엇을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식사 시간 조정입니까? 아니면 그 세 가지 간과된 영양제 추가입니까? 당신의 실행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관절과 심장 건강 사이에 이 중요한 연결고리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만성관절 통증으로 고통받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